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먼저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왜 아직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언젠가는 터질 전쟁이었어요. 저걸 해결 안 하고 이스라엘이 수교를 맺으면은 이 사람들은 영원히 잊혀지는 민족, 투명 인간이 돼버리니까 네. 이때는 이제 봉기할 때다. 국방부가 지금 저 9.19 군사 합의를 무력화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아. 똑같네. 전쟁은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 자체를 안 나게 하는 것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 네. 오윤의 네. 사이다 요정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다 요정 우인혜입니다. 속이 뻥 뚫리는 이걸로 바꿔달라니까. 안 돼. 아, 안 돼요? 그래나? 왜 이렇게 꽉 막힌 소리를 하지 내가? 아우, 못 살아. 하지만 내용으로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 뭐 저번에도 내가 가을 탄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오늘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상암동에 공원의 벤치에 누워봤어. 벤치에? 네. 근데 낙엽 하나가 어디선가 날아와 내 얼굴을 스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득 눈을 뜨면서 네. 아, 이 가을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구나. 뭐라고 하든가요? 탄소, 우리가 그렇게 산소를 많이 배출해줘가지고 살려놨더니 지들이 다 먹어치우고 탄소를 더 배출하네 그래.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어. 낙엽들이 환경파괴 그만해라. 이 기네스북에 올라가겠네. 식물과 대화하는 인간으로.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정도가 이제 도가 넘어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를 쫓아내려고 이제 지구가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말인데 네. 이게 바로 저는 평화의 느낌, 평화의 감수성이라고 보거든요. 평화. 저기 이걸 느끼지 못하고 전쟁만 요즘 들이다가 그냥 해대는데 세계가 불타고 있습니다. 세계가 전 너무 세계가.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예, 아프간에서 재작년에 그러더니 작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네. 팔레스타인 쪽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아시아, 유럽, 중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죽음의 벨트가 완성돼 가고 있다. 죽음의 벨트요? 죽음의 벨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참 21세기가 뭔가 이 기술 문명과 새로운 인간성의 저각으로 찬란한 번영의 시대, 이런 미래로 가는 희망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아마겟돈, 비극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제가 특히 바빠지는 이거 군사 전문가 제가 바빠진다는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야. 맞아. 평화의 기조가 조금 균열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쟁의 뉴스를 보면은 저는 진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요즘 좀 공감, 몰입을 좀 잘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저희 둘째가 아직 기저귀를 못했어요. 만약에 내가 전쟁이 터진다면 가장 큰 피해자들은 사실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똥 싸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서 씻겨야 되고 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이 배고프다고 하면은 목마르다고 하면은 나야 어떻게든 참을 수 있겠지만 그 전쟁통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받는 그 아이들이 뉴스에 사실 많이 나와요. 그게 우크라이나와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맞아요. 너무너무 끔찍한데 우선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먼저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2군데 가까운 곳에 예.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놈들 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또 아까 말씀 백린탄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터뜨렸는데 이 전쟁은 지금 왜 아직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언젠가는 터질 전쟁이었어요. 이 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너무나 원한과 적대가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결국은 이번에 중동에 조금 최근에 질서가 변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수교를 한다. 사우디 이스라엘? 하나는 아랍 국가고 하나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유대인 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중동 질서에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전에는 UAE라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하고 또 수교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체결이 됐고, 그래서 뭔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많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이에서 놓친 게 있어요. 뭐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아니 유대인과 아랍 국가가 평화 협정 맺고 국교 정상화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중동에 평화가 오는 거 아니야? 전 세계가 박수 칠 일 아니야? 이런 낙관적인 희망이 한동안 이렇게 물결처럼 퍼지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희망이었어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마치 그 문제는 별개라는 듯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네. 중동의 평화 질서가 오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어떤 고지적인 문제가 저는 이제 너무 모르니까 아주 담백하고 심플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갈릴리 호수. 거기가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중부 쪽에 위치한 데입니다. 지역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예수가 활동을 했고 또 이제 그 유대 민족들이 한 2000년 전에 로마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한 1800년 전부터 팔레스타인이 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유대 민족하고 공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네. 그랬는데 유대 민족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아프리카, 유럽, 또 옛날에 구소련 이렇게 되면서 주로 팔레스타인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돼가지고 아랍 국가로서 팔레스타인이 1800년 가까이 그리고 소수의 유대 민족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했던 지역이 이스라엘이야. 아니 근데 왜 왔는데 이스라엘 국민들은 막 아까 러시아 이런 데로 간 거예요? 같이 살면 되지? 아니 뭐 그거는 그 2000년 전의 일인데 내가 2000년. 그거는 내가 네. 조금 건너뛰기로 해. 원래 네네네. 이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 이게 이제 세계 각지로 흩어진 이민 또는 난민 이런 걸 갖다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집시처럼 집시같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있잖아요.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쫓겨낸 건 아니죠? 팔레스타인들이 쫓아낸 건 아니죠? 이슬람교가 부흥을 하고 네. 그러면서 아랍이 이제 그 이슬람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 또는 기독교인들이 위축됐나? 많이 위축되면서 이제 그 떠났구나.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여긴 팔레스타인 땅이 돼버린 것이죠. 그게 네. 대략 한 1800년 가량 이어졌어요. 오래 했네.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 원래 유대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그러지만 사실 그때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유대인의 사회적 지위가 제일 높은 나라가 독일이었어.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직이 많은 거야. 뭐 금융업, 변호사, 또 학자 이래가지고 상당히 독일에서는 유대인들이 존중받고 대접을 많이 받고 소득도 높았어. 히틀러가 학살하기 전에. 오히려 그렇구나. 유대인이 제일 살만한 나라가 독일이었군요. 그런데 이제 1차 대전에서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고 독일 국민들의 생활이 완전히 전쟁 배상금 물어야지 영토 일부 뺏겼지 이러다 보니까 폭삭 주저앉았어.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저기 엄청난 경제 실업, 불황 거기에다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 배상금 하니까 점점 분노가 이제 쌓이고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1933년에 그 선동가 히틀러가 이제 미넨에서부터 그 극우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일종의 어떤 선동이 시작이 돼 가지고 극우 세력들이 1933년에 과반수는 아니지만 제1당으로 의회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랬는데 히틀러가 그 처음에는 저기 이 사람이 지독한 인종주의 게르만족의 우수성 이 우생학이라 그래서 생물학의 그 일종인데 진해 민족이 제일 저기 뛰어나고 위대한 민족이라 그래 버리니까 저기 돈 많아는 유대인들 여기를 갖다 악마화하기 시작하면서 거기로 화살을 돌렸구나. 2차 대전 중에 독일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포함해 가지고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게 말이 600만 명이지. 진짜. 너무 초현실적인 숫자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특히 폴란드 쪽에 그 만든 아우스비츠 수용소 네. 거기 악명 높은 가스실. 그거는 공장식으로 학살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탄과 상실과 이 자기네 민족이 이렇게 학대를 당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유대 민족의 이제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2차 대전 직후에 영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 한 조각의 땅을 사서 유대인들이 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지원도 많이 받았죠.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그럴 때 전 세계가 아 진짜요? 고생한 나라 그래. 저 유대인들 그래 지네 나라가 없으니까 저 모양 저 꼴을 당하고 전 세계 유랑을 하고 핍박을 받으니 그 저기 원래 그 이스라엘이 고향 아니에요. 저기 유대 예루살렘 그 네네. 베들레헴 예수가 활동한 그 고향이니 거기에 조그만 나라 하나 세워주자. 네. 이렇게 돼가지고 전 세계 구소련, 유럽,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들어가지고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 이거요. 그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고 우와. 오.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 정확치는 않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땅의 한 10%?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이스라엘이. 아 쬐끔했구나. 근데 네. 땅이 좁은 거야. 그러니까 이웃의 팔레스타인이 이제부터 넓혀가? 그렇지. 빼서? 이제 아니면 뺏기 시작을 해고 일부는 뺏고 일부는 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토를 지금은 넓히는구나. 거꾸로 팔레스타인이 차지하는 땅이 10%가 안 돼. 지금 거의 90%를 이스라엘이 먹었는데 그 사이에 4차례 전쟁이 있었어. 1948년에 1차 중동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1973년에 4차 중동 전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유대인 정착촌을 세우고 그다음에 쫓아내고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거를 넓혀 왔다고.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은 사는 땅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을 한 거지. 지난 한 80년간의 역사거든. 내가 그냥 극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린다. 근데 마지막 전쟁이 1973년 50년 전에 네. 4차 중동 전쟁인데 그 전에는 말이요, 뭐 6.1 전쟁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무섭게 정복을 해나갔습니다. 이 서방의 지원을 받은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의 아랍 국가들 갖다 시리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레바논 쪽이라든지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이제 사방팔방으로 이걸 쭉쭉 확장해 나가는데 이 배후에는 서구 세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저항을 했겠지. 네. 그러다가 73년에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작은 그 크고 작은 충돌이 허구한 날 그래요. 팔레스타인하고 이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서 허구한 날 맞아요. 일어나고 언제 평화가 올지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결정적인 그 고비가 나온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하고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라고 이 두 기관이 협상을 했어. 미국의 중재로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싸울 거냐 원안으로. 그래서 1993년에 오슬로 협정이 체결이 돼. 오. 이게 아주 획기적인 협정인데 네. 지금의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요르단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요르단강의 서쪽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었다고. 네. 거기에 이제 유대인 정착촌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라고 이 사람이 그때 70대인데 땅과 평화를 맞바꾸겠다.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우리 점령지를 팔레스타인한테 내주겠다. 우와. 내주겠다. 네. 이래가지고 그 땅에서 팔레스타인이 자치국가를 세워라. 그리고 철수하겠다 우리가. 어머. 이렇게 해서 파격적인 협정을 하고 그 당시에 그 클린턴 미국 대통령 중재로 라빈 총리하고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이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3자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오. 그 캠프 데이비드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기시다 총리 만나가지고 네.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 8월에 한 그 장소야. 그걸 체결하고 그 저 라빈 총리하고 피에로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 그러니까 전 세계가 너무 위대한 협정이야. 그렇다. 이래가지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요. 무슨 시위요? 라빈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아 국민들과는 어떤 합의가 안 된 건가? 아니 이제 분열돼 있고 극우 세력이 있는데 우리도 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하고 뭘 좀 해보려 그러면은 뭐 빨갱이다 다 항상, 퍼주냐 퍼주기다 뭐다 이랬는데 땅을 돌려준다는데 사람들이 이제 미쳐버린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것보다도 더 전쟁이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쟁을 해서 얻은 땅을 왜 공짜로 돌려주냐. 그런데 라빈 총리는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이 라빈 총리 자체가 네. 중동 전쟁의 영웅이에요. 군인 출신이고. 근데 내가 전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 다시는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안에서 요르단강 서안 쪽 가자 지구가 이 남쪽에 있고 네. 남쪽 해변에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북쪽에 요르단강 쪽에 지금 서안지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맨날 지금 분쟁이 일어나 가자지구하고 두 군데서 일어나는 거거든. 네.
그런데 오슬로 협정을 체결한 이스라엘 전역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시위를 일으키니까 이 라빈 총리가 노 전객이 내가 직접 국민을 설득하겠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를 달면서 집회를 열고 연설을 해요. 그런데 94년에 운명의 시간이 왔어. 그날도 이제 집회가 끝나면은 라빈 총리가 다 같이 저 시민들하고 평화의 노래를 합창하는데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평화의 날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손잡고 함께 나아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하다 보니까 항상 종이 쪽지에 가사를 보고 그 노래를 불렀거든. 네. 그날 이제 그게 끝나고 그 종이를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집어서 양복 윗주머니에 넣었어. 네.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이 바로 거기를 뚫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날 현장에 AP통신 기자가 있었는데 양복 윗주머니에 뭔 종이가 보여 이래 보니까 피에 절은 평화의 노래가 나오는 거야. 네. 라빈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그러고 되니까 이제 이게 평화가 저격을 당하고 그 다음 총리로 등장한 샤론이란 총리가 있어요. 이 총리가 극우 총리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오슬로 협정을 무력화시켜버린 거야. 지금 저기 이게 바로 국방부가 지금 저 9.19 군사 합의를 무력화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그 이후로 30년 동안 이 오슬로 협정이 지켜지지가 않은 건데. 이 샤롯인가 뭔가 이 사람이 그때로부터, 등장하면서 긴장감이 이제 엄청 그때로부터 올라갔군요. 지금까지. 그 보험 몇 개 들고 계세요? 아니 많아요. 저기 많아요? 꼭 선후배 한 놈씩 찾아와가지고 부탁하는 거 들어주다 보니까 거절 못 하시는군요. 내가 최저생계비도 못 벌어도 보험료 나갔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보험인데 이거 내가 직접 발품 팔아서 체크해 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시간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판매 회사를 위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경제 상황에 맞게 내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나갔으면 좋겠어. 나는 5만 원만 나갔으면 좋겠어. 요렇게 좀 금액을 정해주시면 네. 거기 안에서 실비보험, 뭐 암보험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정말 필요하게끔. 심지어 상담은 무료입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보험 가입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00-7917 그리고 홈페이지로 마이보험체크.com 들어가시거나 카카오톡 마이보험 체크 채널 초과 하시면은 바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 우리 아시안 게임 선수들에게 이 평관보를 보내줬으면 진짜 더 훨훨 펄펄 날았을 텐데. 훨씬 유연해졌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루에 10만 번씩 움직이는 관절 건강을 위해 프리미엄 관절 건강 기능식품 평관보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JW 중해제약에서 품질을 보증했고요. 식약처 6중 기능성을 인정을 했는데 보니까 관절, 연골, 뼈 건강까지 고려해서 흡수가 아주 좋게 액상형 레시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스웰리아, 녹용, 글루코사민 등 프리미엄 부원료 30가지 또 기능성 원료 MSM, NAG 식약처 권장 일일 섭취량 100% 충족까지 생각해서 꼼꼼히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 관절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의원님은 그러니까 100세 시대. 무조건 드셔야죠. 저도 몇 번 먹어봤어요. 너무 맛이 좋더라고요. 맛이 좋고 아주 향이 좋아요. 맞습니다. 평관보 10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을 특별 50% 가격 할인과 함께 사은품까지 듬뿍 드린다고 하니까 이벤트 참여 방법은 포털에 평관보 검색하시면 되고 1588-3831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관보였습니다. 오슬로 협정을 서방이나 미국 사회는 다 지지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국가 설립을 갖다 다 지지한다 그래요. 지금은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없어 지금도. 그러면 뭐예요 팔레스타인은? 그러니까 뭐 일종의 국가도 아닌 것이 난민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임시정부 같이 돼 있어. 지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부가 있고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해야 국가인데. 그런데 이제 그러는 동안에 서방에서 이스라엘에 많은 압력을 넣었죠. 왜 이 협정 안 지키냐? 사실상 미국은 유대인 로비의 영향권 안에 있어가지고 뒤에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묵인하거나 아니면 지원해오는 말하자면 미국이 자체가 이스라엘 변호사 노릇을 했다 이거예요. 모든 아랍 국가는 시아파니 수니파니 불문하고 이란이든 이라크건 UAE든 사우디아라비아든 어디든 다 팔레스타인 자치국가 지지해요. 이번에도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협상할 때 팔레스타인 자치국가 인정하라는 요구를 내놨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네타냐후 총리의 연립정당 그 시오니즘 당이 얘들의 꿈은 뭐냐면 극단주의자들인데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말살해서 이 팔레스타인인을 전원 외국의 난민으로 추방하거나 지금 이스라엘 리더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추방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받고 이스라엘의 2등 국민으로 편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의 정복하려 하는구나. 독자적인 거주지와 거기에 어떤 주권 행사를 완전히 말살하고 유대인 단일 국가로 이스라엘 국토를 통일하는 이 꿈을 꾸고 있다고. 아니 이거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기독교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서 난리 기독교의 날것 같은데? 나라를 평화와 화해와 그 사람들을 도와줘도 지금 시원찮을 바네.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구냐 하면은 연립정부가 지금 뭐냐 하면은 단독 집권을 못하니까 시오니즘 당이라고 해가지고 근본주의자들 이스라엘 이스라엘 근본주의자들하고 연립을 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그 근본주의자들한테 네. 장관 2자리를 줘. 국방장관하고 재무장관. 어머나. 여기에 극단적 인물이 왔는데 걔가 불알이요? 네. 부살렐 스모트리 얘가 재무장관인데 특이해. 얘가 국방장관 업무에 사사건건 또 개입을 하고 어머나. 또 한 명의 시오니즘당 지도자 이타마르 벤 그리브 얘가 국방장관이야. 국방장관 재무장관 이 요직을 준다고. 근데 이 시오니즘당의 꿈이 바로 유대인 단일 국가를 만드는 그 요르단강에서 시작해서 그 밑에 사해가 있어. 왜 소금 많은 바다. 네. 거기까지 이어지는 그 저 유대인 단일 국가. 여기서 팔레스타인 다 내쫓고 이게 꿈이야. 얘들 목표고. 그럼 우리나라 약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이라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혔잖아요. 그리고 9.19 군사 합의도 파기하겠다. 평화협정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평화협정보다 약간 아래 수준의 중간 정도의 이제 군사력을 통제하는 규범이거든요. 네. 아니, 소중한 거죠. 그것 때문에 접경 지역의 확성기 방송 사라졌지. 또 백령도, 연평도에서 어민들이 군사적 긴장이 가라앉으니 이제 저기 조업 시간도 늘어났고 조업 범위도 늘어났고 그래서 꽃게 많이 잡아. 올해 꽃게 풍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득도 되고 이게 바로 평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은 어떤 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데 이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2차 오슬로 협정이 지금까지 실현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이 네타냐후 총리 밑에서 이 장관들이 저지른 일을 보면 이 저기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는 그 서한 지구에 이 팔레스타인도 기본 제도는 있거든. 정부는 아니라 그러지만 사유재산이 있고 또 시장이 형성돼 있고 네. 그런데 엄연히 팔레스타인의 개인 소유 땅이 있다고. 네. 거기에다 유대인 정착촌을 져버리는 거죠. 이거는 저기 싸우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국내법에도 위반이요. 그러면 누군가 이거를 제소하고 고발하면 어떻게 되냐면 법원에서 이게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연일 저 텔아비브에서 사법부 무력화를 시키는 그 네타냐후의 그 독재로의 회기?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규탄하는 게 아니 민주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 분립돼. 상권 분립인데 사법부가 무력화된다? 이 조치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금 민주화 시위에다가 어마어마하고 그 사이에 또 네타냐후 총리가 저기 뇌물 스캔들에 또 하나 걸려들고. 그럼 이스라엘 국민들조차도 반대하는 건데 자기네들이 이익을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참고 그러면은 하마스 무장단체가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극우주의자들이 어떻게 그 팔레스타인을 대했는가 하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폭력, 툭하면은 공습을 하거나 작은 도발에 10배, 100배 응징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4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망자 비율을 보면은 95대 5예요. 그러니까 9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5명.
둘째, 강제 이주. 쫓아내고 철조망 장벽을 쳐서 접근 못하게 한다든가. 세 번째가 뭐냐면 비인간화. 그러니까 뭐냐면 생활의 기반이 되는 저기 식량, 에너지, 전기 뭐 이런 거 물, 전기 이런 것들 이스라엘이 다 통제해버리는 거죠. 지금 가자지구가 그래서 문제다. 지금 가자지구에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지금 암흑시기입니다. 전기가 다 끊어졌어요. 어떡해요? 전기가 다 끊어지면 물도 끊어져. 급수도 안 돼. 그리고 이미 지하수는 거의 다 오염돼 있어. 그러니까 전기 없이는 물을 배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식량 이런 걸 다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을 다 이스라엘이 가져가는. 이렇게 폭력적인 이스라엘을 왜 미국은 지지하고 이번에도 바이든 나와가지고 뭐 우리가 뒤에 있다 하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이스라엘의 영향권에 있는 미국의 기업, 언론, 정치인 네. 등등 해가지고 바이든을 탄핵할지도 몰라.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유대인들이 미국에 와서 금융과 또 장악했어? 저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엄청나게 큰손들이 많구나. 큰손들을 형성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스라엘 로비라 그러면은 굉장히 센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미국의 로비 단체를 많이 장악했는데 만약에 이 로비 단체가 반유대인 발언을 하는 정치인을 좌표 찍기라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 자금이 안 들어가. 그래서 파멸한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야. 그 정도로 세. 그래가지고 저기 존 미어샤이머라는 시카고 대학의 저명한 그 국제 정치학자가 그 이스라엘 로비라는 책을 썼어요. 그 로비의 실체를 밝히는. 네. 그 사람 이스라엘에서 입국 금지 시켜버렸어. 그리고 그 책 써가지고 엄청나게 당했어. 이러니까 미국이 말로는 팔레스타인 자치국가를 지지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이스라엘 그 변호사 노릇만 한 게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중동의 질서가 네. 이제는 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하고 이제 화해하고 관계 정상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중동의 미래를 놓고 볼 때는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 네. 저 골마 터지고 아프고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더 악화되고 있으니까 저걸 해결 안 하고 이스라엘이 수교를 맺으면은 이 사람들은 영원히 잊혀지는 민족, 투명 인간이 돼버리니까 네. 이때는 이제 봉기할 때다. 그래서 이거를 팔레스타인이 크게 보면 3번 봉기를 했다는 건데 네. 1차 인티파타라는 게 이제 봉기라는 뜻이에요. 2차 인티파타가 이제 90년대에 있었고 네. 지금이 3번째라는 거죠. 지금이 이제 3번째 팔레스타인의 봉기가 시작됐다. 그래서 하마스가 그 중에 가장 극단적 세력이다. 가장 극단주의적이고 호전적 세력이래요. 이게 언론에서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피해 정도를 더 많이 보도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그 보도죠. 팔레스타인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95대 5 비율로 엄청나게 전쟁의 피해를, 그러니까 항상 팔레스타인은 전쟁 중이구나를 알았는데 이렇게 피해 정도가 거의 일방적으로 거의 당했다라는 거는 몰랐는데 그 정도로 언론도 그렇고, 그럼 결국 그 뒤에는 거대한 자본과 힘이 이스라엘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팔레스타인은 오히려 피해자이면서도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처음에는 가해 피해 관계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싸우다 보면 네. 사실은 둘 다 괴물이 돼가. 니체가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게 제가 추석 연휴 때 제일 그 스스로 많이 그 물어본 질문인데. 네. 나는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싸울 의욕에 있고 항상 저기 어떤 그 내 분야에서는 내가 물러서질 않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괴물과 싸우다가 나도 괴물이 되는 건 아닐까. 자기 검열, 자기 그렇지. 성찰. 그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는 건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뭔가 좋은 세상이라는 밝은 세상에 대한 상상력 없이 네. 분노만 갖고 싸우면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괴물이 되는 거죠. 나도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성찰해야 될 요소란 네.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는 내가 보기엔 둘 다 괴물이 됐다고. 이러다 보면은 증오와 원한,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건데 자치국가의 꿈은 멀어졌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도 없고, 그러니까 인티파타, 이 극단주의 세력이 주민들한테 지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생활 수준으로 봐도 팔레스타인인들의 GDP가 1인당 3,000달러 수준이고 이스라엘은 3만 달러 수준이거든요. 10배. 10배가요, 10배.
싸우면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의 주인은 우리인데 쟤들은 와서 떵떵거리고 그 자서. 우리보다 10배를 잘 살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원한이 아니라 실존적 투쟁이 돼버렸어요. 이런 어떤 원한과 적대에서는 이런 극단주의 세력이 지지를 받아요. 네. 이번에 전쟁 양상은 상당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두들겨 팼다면 공격했다면? 이번 경우에는 팔레스타인이 기습을 해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7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인들을 살해했고 어머나. 그 중에서는 아이들과 여성도 많고 아이들을 살해할 때는 부모가 지켜보게 하고 부모를 살해할 때는 아이들이 지켜보게 하고 이런 잔혹행위가 이스라엘 국민을. 그게 이제 협동농장 키부츠라고 있어.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정착촌에 협동조합 형식으로 마을을 건설하거든. 거기에 농촌 마을에 쳐들어가서. 무고한 이 국민들을. 이래가지고 잔혹하게 해버리는데 이게 바로 그동안에 쌓인 원한과 적대가 이렇게 되는 거네. 괴물하고 싸우다가 본인들이 괴물이 돼버린 것이지. 이게 전쟁이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고 누구 때문에 누가 더 문제의 원인이 일으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그러면 이제 무고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파괴가 되고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나라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작게 공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쟁은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 자체를 안 나게 하는 것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내가 왜 전쟁을 하는가 목표도 뚜렷하고 목적도 있고 그러는데 전쟁이 한참 지나다 보면 잊어버려. 맞아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전쟁을 한다 그러지만 나중에 죽이다가 사람이 피를 보면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게 99.9%가 되고 처음에 내가 왜 전쟁을 시작했더라? 이거 잃어버린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 제가 무지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뭐 어디 팔레스타인의 뭐 총리를 죽이고 싶어 이스라엘의 총리를 죽이고 싶어 그러면은 그 특수 그 경찰들이 가가지고 그놈만 빵 죽이면은 끝나야지 걔네들이 잘못한 건데 전쟁 말 그대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쏘고 폭탄 터뜨려서 막 국민들과 영토를 막 파괴시키고 이거는 이걸 원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냐고요.